뉴질랜드에서 집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은 웹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집이 지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1년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코인부터 시작해서 주식, 부동산까지 정말 모든 시장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그 중에서도 핫했던 게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뉴질랜드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을 했었었죠. 저희도 우연찮게 이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그 폭등장 속에서 굉장히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었는데,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두려움 때문에 조금 급하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들을 좀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 초부터 이제 뉴질랜드 전반적으로 집값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집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은 웹사이트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화면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 구매 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버짓 설정일 텐데요. 디퍼짓으로 쓸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산 설정을 위한 홈론 칼큘레이터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뉴질랜드 웬만한 은행들은 다 웹사이트에 이 계산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ANZ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기지 계산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연봉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세전 연봉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뉴질랜드 미니멈 웨이지인 21불 20센트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1불 20센트,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1년이니까 52주 하면 이렇게 44,096불이 나오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인지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소유 차량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보여주고, 30년을 기준으로 이제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예산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나오는 이 돈은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보다 적게 예산을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이건 진짜 최대치이고, 집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 집을 사지 않는 이상은 수리비가 꽤나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가구도 사야 하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또 더 오를지도 모르는 이자율을 대비해서 살짝 낮춰서 예산을 설정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영끌하고, 또 저 역시도 영끌을 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서 진짜 영끌은 어느 정도 비상금이랑 대비할 것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최대치를 끌어모아야지,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진짜 여러분 영혼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설정했다면 이제 집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웹사이트인 트레이드미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필터 설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그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페이지 상단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이렇게 사진이 잘 나열이 되어 있고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제목이랑 이 집의 주소, 그리고 가격, 여기에는 네고시에이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밑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한 번 더 모기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요 계산기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도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세 페이지로는 이 집을 파악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것 같고 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럴 땐 이 주소를 카피를 해주셔서 이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homesdaco.nz이라는 웹사이트예요. 여기에다가 이 똑같은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같은 집의 리스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 역시 상단에는 가장 중요한 사진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같아요.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주차는 몇 대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밑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모기지 칼큘레이터가 나와 있는데 필요하신 경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 웹사이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Property Estimates라고 해서 지난 1년, 2년, 그리고 3년간의 최근 가격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 선이 이 집이 있는 지역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 집의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레인지 안에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고 홈스에서 모은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 같은 초보자분들에게는 대략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렌트를 놨을 때 대략적으로 한 주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추측값도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캐피털 밸류에이션이라고 이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아마 한 5년마다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인터넷, 모기지, 전기세, 보험료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세라든지 뭐 다양한 다른 공과금들은 좀 제외가 되어 있어서 대략적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밑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집이 지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RV랑 얼마에 팔렸었는지 이렇게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이어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 Council Record라고 해서 이 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트레이드미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로도 부족하다, 조금 더 파고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똑같은 주소를 한 번 더 복사를 하셔서 이 웹사이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qvdaco.nz이라는 웹사이트예요. 여기에 똑같이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QV에서도 나름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이 집의 대략적인 밸류를 추측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지붕이나 벽, 부자재가 어떤 게 쓰였는지 그리고 또 이 컨디션은 어떤지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한 맥락의 웹사이트지만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원루프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도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똑같이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오는 정보는 뭐 이미 앞에서 많이 봤던 정보들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집의 밸류에 대한 추측값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적게는 이 정도부터 많게는 이 정도까지 그렇지만 이 원루프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쉽게 잘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밑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보기 쉽게 귀여운 아이콘들과 함께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역시나 이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밑에 마켓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 집이 위치해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여기에는 노쇼와 알바니에 있는 이 모든 집값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을 살 때 딱 그 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랑 그 주변 네이버후드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정보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집 리스팅들은 이 4가지 웹사이트에 모두 올라가 있거나 최소 2곳 이상에서는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웹사이트만 보는 것보다는 이 모든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만큼 이 부동산 시장이 핫하지가 않아서 옥션 매물이 많이는 없지만 혹시라도 옥션 참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소개해드리고 싶은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바핏 앤 톰슨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부동산 에이전시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옥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의 옥션 섹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미리 예정된 옥션들의 리스팅을 한눈에 보기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completed lots라는 섹션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미 진행이 됐던 옥션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날 진행됐던 다른 옥션들도 보실 수가 있고, 이 라이브 업데이트라고 해서 얼마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렇게 히스토리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다른 집의 옥션들을 미리 확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가격대의 다른 집의 옥션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이 웹사이트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왕초보분들께 이 초보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집을 진짜 많이 보러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 구경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진짜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특히나 사진과 실제 모습이 정말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진짜 실물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집의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 집 구조를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평생 살 거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되팔아야 하기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집인지 그 점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봐야 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경우 홍수가 나면 침수되는 지역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난 기사들을 조금 확인을 해본다든지 해서 조금 참고해보시고 유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집값이 좀 하락세이기도 하고 조금 더 큰 하락장이 온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그 디퍼짓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을 구매하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집에 비해서 들어가는 디퍼짓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부자재 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공사 기간도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리스크나 상황들도 조금 다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집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웹사이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뉴질랜드 전반적인 집 구매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카드를 클릭하셔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